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21일 LNF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2%, 코스닥 0.8% 하락하면서 오늘도 하락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증시 자체가 좀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크게 방향성을 못 잡고 움직이는 것 같고요. 확실히 롤러코스터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는 지금 잘 버티면서 이제 어느 정도 고점까지 다 회복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잠깐 이제 살펴보면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고점까지 다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꽤나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 보면 이미 이제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10%까지 하락을 한 모습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10% 가까이 하락을 거의 한 모습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 이후에 회복을 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사실 뭐 크게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확실히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국면에 지금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우리나라 증시와 이 미국 증시가 디커플링이 생기고 있냐면, 아무래도 환율이라든지 그런 앞으로의 금리 인상,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가 계속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이제 미국 증시가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시가 반등을 하더라도 이제는 미국 증시 쪽으로 계속 또 자금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증시의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좀 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도 지금 또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위로 향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해서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봉도 지금 다시 한번 하락을 했고요. 241선 회복하지 못한 채로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봉, 월봉, 뭐 전부 다 음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섣불리 상승장이 다시 한번 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형주의 그런 수급도 어느 정도 좀 리밸런싱 되는 모습이고요. 확실히 시간이 지나야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특별히 매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크게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1000포인트 아래로 다시 내려갔고요. 뭐 코스피보다는 좀 더 강하게 움직여서 이렇게 위쪽으로 241선 위쪽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그래도 언젠 다시 한번 내릴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코스닥 지수가 241선을 벗어났을 때, 상승 추세에서 241선을 벗어났을 때 한번 치고 왔다가 또 한번 크게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지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똑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그렇게 그만큼 그 상승폭과 하락폭이 이 요동을 칠 때 아주 크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지수 중에 하나고요.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이 또 5일 연속 같이 양매도를 하면서 또 하락을 좀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계속해서 관망세를 가지면서 좀 안전한 종목에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조심을 해야 될 때입니다, 확실히. 그다음에 환율 뭐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는 지수 선물과 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부터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죠. 1.6%대로 또 1.66%대로 어제보다 더 상승을 했고요. 지금 다시 한번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순간 이제는 계속해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올 것이고요. 달러 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1월 달에 또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그 돈 가치, 환율을 또 방어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 좀 돈이 빨려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이 줄어드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전체가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오늘은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내일 금요일인데 또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네,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NF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좀 배터리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LNF뿐만이 아니고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나머지 이제 배터리 3사도 모두 크게 하락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식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가 네, LNF만의 악재가 아니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배터리 기업에 조금 그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락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발 악재에 이렇게 배터리 관련주들이 모두 이제 하락을 했고요. LFP라고 해서 이제 중국 쪽 배터리를 채용을 확대를 하면서 이렇게 투심 악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주력 주품이 이제 품목으로 네, 국내 업계도 이렇게 타격으로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단기 급등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갭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하락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했죠. 그래서 지금은 네, 단기간에는 이렇게 테슬라 관련 소식으로 배터리 관련주들이 조금은 네,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LNF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때 보시면 LNF의 상승률이 독보적이죠, 사실. 그래서 17.93%로 10월 20일까지 상승률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나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네, 2차 전지 생산 기업들과 또 재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것은 이제 MSCI에 대한 그런 편입으로 인해서 또 외국인의 지분이 증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10일에 네, 그때 이제 편입 종목이 확정이 되는데요. 그 전부터 조금씩 움직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음 주, 다다음 주쯤에 슬슬 LNF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 정도까지는 바짝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매수의 기회가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네, 제가 네, 좀 잘못 얘기를 드렸네요. 이 LFP라는 것이 중국 업체가 아니고요. 테슬라가 이제 리튬 인산 처리라고 그 LFP 사용한 배터리를 채용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걸 이제 LFP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 이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라고 하네요. 그래서 CATL과 BYD, CATL이 네, 업계 1위죠. 네, 배터리 쪽에서 1위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우리나라 쪽에서도 타격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추측성으로 이렇게 하락을 뭐 한 것 같네요. 우려감으로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조금 우려감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LNF 같은 경우는 MSCI 기대감도 있고 그쪽으로 해서 기대감으로 가던 길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6% 거의 뭐 10%까지도 하락을 했다가 6%대로 이제 좀 반등을 했고요. 시간외 가격은 조금 더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19만 4천 19만 4천 원까지 하락을 했고요. 뭐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21선 지켜주는 선에서 잘 마무리를 했고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다가 이제 이때도 한번 크게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 네, 이렇게 큰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21선 좀 지켜주는 선에서 잘 마무리를 해준다면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여라도 이제 21선 깨면서 좀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라인을 좀 형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18만 원 선, 네, 이런 라인을 좀 형성을 했을 때 MSCI의 그 수급을 기다리면서 이 정도 라인에서 이제 횡보를 좀 하다가 MSCI 힘을 받아서 11월 10일부터 뭐 20일, 30일 정도까지 그렇게 바짝 상승을 하는 그런 그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네, 전혀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면서 급락을 했다는 것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좀 더 힘있게 반등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주봉 뭐 이렇게 윗꼬리 달고 좀 하락한 것은 아쉽긴 합니다만, 좋은 모습 다시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기관이 좀 대량 매도를 해줬고요. 그래서 외국인도 좀 많이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수했던 그 수급에 대해서 뭐 대부분 이제 매도를 좀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특히 이제 연기금이 좀 많이 팔았다는 것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내일 그다음에 다음 주 흐름을 한번 보고 또 결정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MSCI에 대한 편입 기대감으로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적어도 11월 달까지는 바짝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거니까요. 이런 악재가 좀 커지지 않는다면,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국내 그 제조사와 공급 계약을 한다면 또 좋은 흐름을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